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기출특강입니다. 제가 1회 기출특강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요 기출특강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체크를 함과 동시에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실 때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 하나씩 풀어보시면서 여러분 실력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요, 거의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요, 1번은 항상 선사시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문제는요, 여지없이 4가지의 시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역시나 어느 시대인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빈부의 차이와 계급의 분화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유물은 비파형 동거입니다.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청동기 시대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자면요, 요 빈부의 차이, 계급의 분화 왜 발생했죠? 바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신석기,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요, 내가 그날 뭐 사냥한 걸 먹는다든지, 채집을 해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남는 물건들이 생기면서 가진 것에 따라서 계급의 분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요것은 뭐와 연결이 된다? 바로 쌀을 농사짓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니까 비파형 동검이 있을 것이고요.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시대가 정답이 되려면 어떤 보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석기, 다른 말로 뭐죠? 뗀석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렵, 채집,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구석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석기로 오면요, 간석기가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주거 형태도 이제 움집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토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반달 돌칼,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할 때 그 이삭을 베는 데 쓰이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 같은 경우는요, 철이 이제 농기구, 무기 발달, 그 다음에 전쟁이 본격화되고 요럴 때가 이제 철기 시대에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신라의 왕으로 오른 것은, 자, 신라라는 키워드가 문제에서부터 힌트를 주고 있죠. 국학 설립, 구주 오소경 체제 정비, 관료전 지급 및 노급 폐지. 자, 요것만 봐도 굉장히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구나, 나라가 정비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였던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요, 이 나머지 왕들이 신라의 왕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고르실 수 있는데요.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장수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밑에 있는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를 걸쳐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요,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한 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장수왕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밑으로도 내려온 남진 정책을 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디가 불안하죠? 바로 백제와 신라가 불안하겠죠? 그래서 손 잡았다, 바로 나제동맹,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3번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요,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되겠죠. 그래서 한성을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역사서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했고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거 바로 삼국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게 바로 삼국사기랑 뭐가 있죠? 삼국
유사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같은 고려시대에 쓰여졌지만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책이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나머지 보기 보겠습니다.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요, 조선시대의 법전이고요. 조선 책략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19세기에 중국의 황준셋, 그러니까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이제 미국, 일본,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요 조선 책략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김홍집이 이 책을 들여오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죠. 자, 팔만대장경은 뭐죠? 우리나라의 굉장히 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바로 요거는요, 몽골의 침입 때 불법의 힘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를 기원하면서 만들었던 대장경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공민왕은 언제 때의 왕이죠? 고려 말기에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반원 자조 정책을 핀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 친원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요 친원 세력,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바로 권문세족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친원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했다? 바로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영토를 좀 수복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시기가 다릅니다. 자, 장용영은 언제죠? 바로 조선시대 후기 정조 때 정조의 친위부대 되겠고요. 금관가야를 정복했던 것은 신라의 법흥왕 되겠습니다. 자, 치안유지법은 언제죠? 1920년대 일제에 제정한 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이라고 했는데요. 조선은요, 유교의 국가였죠. 성리학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꽤 했는데, 자, 누가? 특히 세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들을 키워드 나왔죠. 자, 의정부에서 논의해서 보고하도록, 이거 거의 정답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정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의정부 서사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의정부 서사제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다? 바로 자, 6조 직계제입니다. 자,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6조 기억하시나요? 조선시대 통치기구 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호예 병, 형, 공까지. 자, 그래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6조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각 실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느냐. 자, 이게 바로 6조 직계제인데요. 아니면 여기서 있었던 일을 의정부에서 논의해서 왕한테 보고하느냐. 자, 요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조 직계제는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을 좀 조화롭게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실까요? 자, 골품제는 어디의 신분제도죠?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는 정반대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헌병경찰제는 언제의 일이죠? 바로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 시기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대적 교육기관은 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이제 개항 이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83년에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다. 자, 여기 이 지역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원산. 그래서 정답은 원산 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최초적
근대적 교육기관이 원산에서 나왔냐? 이때 이제 개항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그 개항을 했을 때 원산을 개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영향으로 학사가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교육기관 볼까요? 자, 태학은 언제 때 교육기관이죠? 바로 이거 고구려 소수리망 때 만들어졌고요. 국자감 같은 경우는요,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교육기관, 성균관은 조선의 교육기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조선 후기. 자, 여기 보시면 순조, 헌종, 철종. 그 다음에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외척들의 바로 세도 정치 되겠죠.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요 세도 정치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삼정의 문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정은 무엇이다? 바로 전정, 그 다음에 군정, 환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정은요, 땅에 매기는 세금, 그 다음에 군정은 군포, 그 다음에 환곡은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갚는 건데, 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요 세도 정치 시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자, 도병마사 언제 때의 통치 기구죠? 바로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통치 기구입니다.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무신정권 같은 경우는요, 고려의 그 문벌 귀족들을 몰아내고 무신이 집권했던 시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북공정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지금 현재의 일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나 발해의 역사를 그 중국 변방의 역사다라고 이제 역사 왜곡을 하려는 시도를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세도정치 되겠고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 이 빛을 갚자는 운동. 자, 빛을 갚자. 뭐죠?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907년에 대구에서 이제 서상돈의 주도로 이제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요때 이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언론사 어디다? 대한매일신보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대한매일신보 있고요.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백정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백정들의 그런 신분 해방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북벌운동 같은 경우는요.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 때 이제 북벌을 하자라는 운동이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경천도 운동은 이거 묘청의 일이죠. 고려시대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일본은 이걸 체결하면서 뭐가 있었죠? 자, 외교권을 빼앗고요. 통감부를 설치했다. 자, 이거 언제죠? 바로 1905년에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일제가 뭔가 침략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도 보시면요. 요 허니 6조가 있죠. 요거는요. 1898년에 그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결의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남북 협상 같은 경우는요. 요거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님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에 반해서 남북 통일 정부를 수립해 보고자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협상을 이끌었지만 이후에 이제 피살되시면서 남북 협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도 협약 있는데요. 제가 이 2023년 그 1회 기출해설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백두산 정계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숙종 때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그 영토의 경계를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 토문이라는 요 문장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이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문이라는 다른 강을 지칭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간도의 귀속권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1909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럴 때 일본과 중국이 합의를 해서 간도를 중국에 넘기는 것으로 일본이 협약을 맺은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왜 간도를 이제 넘겨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오면서 말하자면 서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을미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을미개혁 언제 했죠? 바로 을미사변 직후가 되겠고요. 갑오개혁의 바로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의 내용, 자, 뭘 했죠? 바로 단발령을 시행했죠. 그래서 이 단발령 시행, 그 다음에 을미사변의 반발에서 일어난 것이 을미의병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한 것도 을미개혁 때의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전에는 뭘 썼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을 썼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부터 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귿 보면 노비안건법 실시. 자, 요건 언제죠? 고려 광종 때의 일이고요. 독서 3품과는 이거 신라 원성왕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만 봐도 이거 누구죠?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그래서 조사할 내용 보시면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화비,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병인양요 언제죠? 1866년, 그 다음에 신미양요 187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는 프랑스의 침입이었고요. 신미양요는 미국의 침입이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서희 같은 경우는요. 고려시대 때 일이죠. 그래서 거란의 침입 때 외교 정책으로 강동 6주를 획득을 하는 성과를 냈던 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향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유학자로서요.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을 도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요. 조선 후기 정조 때의 대표적인 실학자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4.19 혁명의 배경이 된 거 바로 3.15 부정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런닝메이트로 나오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대통령 후보 자체는 이승만 혼자 이제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부통령을 이제 이기붕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아관파천은 뭐죠? 바로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위화도 회고는요.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 같은 경우는요. 한국 광복군이 이제 1945년에 계획했던 작전인데, 요 국내 진공작전의 그 개시일을 아마 9월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번입니다.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 자, 뭐죠? 바로 통리, 기무, 아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2개의 또 기관이 있었고요. 별기군 이때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개화정책 때 나왔던 기구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가 보시면 집현전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세종 때에 이제 한국술 연구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교정도감 같은 경우는요, 이거 고려 무신정권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 이제 최고 정치기관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 교정도감 되겠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910년대 일제 이렇게 하면 바로 무단 통치 시기였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회사를 설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뭐죠? 바로 회사령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뭐 물고기를 잡는 사람, 어업을 할 때도 어업령, 그 다음에 뭐 나무를 할 때도 산림령, 이런 식으로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막고
또 침략을 이제 가속화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폈던 것이 바로 1910년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시기가 다 다르죠. 자, 균역법 누가 시행했죠? 바로 영조가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두 필을 한 필로 낮춘 게 균역법 되겠고요. 공명첩은 조선 후기에 이제 신분제의 동요 때 이제 대다수의 양민들이 이제 돈을 내고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것. 공명첩 기억해 주시고요. 대동법 같은 경우는 광해군의 또 대표적인 업적이죠. 그래서 공무를 이제 쌀로 낼 수 있게 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장 독립 투쟁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1920년대가 되면요. 이 무장 독립 투쟁은 다 어디에서 일어났다? 바로 해외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자, 해서 어디서 이제 백운평, 어랑촌 등지에서 크게 격파한 거 이거 뭐죠?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역시나 시기가 다릅니다.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요. 인조 때 이제 청나라의 침입이 되겠고요.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임진왜란의 3대 대첩, 한산도 대첩과 또 어디다? 바로 진주 대첩과 행주 대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냐?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 녹두 장군이 대승을 거뒀던 게 바로 이 황토현 전투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민족 자결주의, 28 독립선언이 살짝 헷갈리시더라도 자,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다 하면 이거 당연히 3.1운동이다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민족 자결주의가 무엇이냐? 자, 요때가 언제냐면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민족 자결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요거는요, 그 당시에 이제 도쿄에서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했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3.1운동이 일어났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보기 보시면, 자,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참 현대사의 비극이죠. 그래서 1948년에 이제 그 남한만의 그런 단독 정부 수립 문제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되겠고요.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경우는요, 1997년 IMF의 외환위기 때 이제 그 외환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일어났던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자, 부마가 어디죠? 부산, 마산 합쳐서 이제 민주항쟁이 되겠는데요. 요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유신 독재에 반대했던 운동,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운동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이제 설립하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 이거 뭐죠?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20년대의 일인데요. 1920년대는 어떤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일제의 문화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통치는요, 어감은 부드럽지만 사실은 민족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기만 통치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결국 밀립대학을 설립을 이때 하지는 못했고요.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이 만민공동회 하면 우리 독립협회의 가장 대표적인 또 성과 중에 하나죠. 요거는 이제 참고로 189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 자, 요거는요. 1908년에 이제 전국 의병들이 펼쳤던 작전이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거 언제죠? 바로 1940
1945년 12월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그 해 겨울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요. 자, 요때 이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이 수립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 뭐를 했다?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미소가 미국 소련이잖아요. 그래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고 이때 이제 신탁 통치를 결의했던 자,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회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보기 보시면 자, 신간회 하면은 여러분 신민회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민회는요, 19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단체였고요. 신관회는 비밀단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신간회 같은 경우는요, 1920년대에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 이거 뭐죠? 형평운동, 백정들의 그런 계급투쟁이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국민대표회의. 자, 요거 뭐죠? 국민대표회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임시정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요, 상하이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활동이 부진하자 이제 그 대표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요때 이제 창조파와 개조파로 갈리면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의 식민 지배 방식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황국신민 서사암송, 궁성요배, 신사참배, 그 다음에 성과 이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창씨개명. 자, 요거 언제죠? 바로 일제 거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일제강점기는 세 시기로 나누시면 됩니다. 1910년대의 무단 통치 시기, 1920년대의 문화 통치 시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93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볼까요? 자, 호포제 뭐죠? 이거 호포제는요, 흥선대원군의 세도정치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군포를 징수할 때, 아까 왜 세도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군포를요, 원래는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던 것을 집집마다 부과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왜 개혁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호포제를 함으로써 양반들도 군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는요, 요거 김영삼 정부 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되겠고요. 4.13 호원조치, 요거 언제죠? 바로 1987년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 간접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4.13 호원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한국인이라면 사진만 봐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 이렇게 호까지 백범일지 이렇게 딱 써 있죠.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이제 민족 지도자시죠. 나머지 보기 보시면 자, 궁예는 누구죠? 바로 후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제가 기억하시나요? 조선 후기에 실학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자 출신으로 이제 중상학파를 이끌었던 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학론을 주장을 하면서 북학이 이런 책들을 썼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구려 말기, 당나라와 대립할 때 고구려의 장수였죠. 2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제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정했다?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때 이제 뭐 국회 프락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회 해산 이런 걸로 결국 와해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반역자들이 제대로 처단되지 못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시무 28조 언제죠? 바로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개혁안이었고요. 받아들여졌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미스야 협정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장군 미스야가요, 중국 군벌과 이제 협정을 맺어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넘겨달라라고 했던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는요, 1991년 노태우 정권 때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되겠습니다. 2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되었고요. 그래서 광주의 학생들, 시민들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잠깐 요 배경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1979년 10월 26일로 돌아가 볼까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해 12월 12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바로 신군부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요거 우리 12.12 쿠데타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또 1000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이 요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봄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이 12.12 쿠데타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민주화 운동 자체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 5.18 때의 그 민주화 운동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갑신정변 언제죠? 바로 1884년. 요거는요, 좀 연도도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이제 급진개화파들의 정변이었습니다. 3.1 천하로 끝났고요. 교조신원운동 하면은요, 여러분, 동학농민운동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을 창시한 사람 누구죠? 바로 최지우가 되겠는데요. 요 최지우가요, 1864년에 이제 혹세무민,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이유로 처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동학 교도들이 우리 교주님의 신분,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요 교조 신원운동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는요, 1920년대에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국산품 애용 장려를 하는 애국 계몽운동이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2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전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북한군이 남침했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치고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전협정이 있었던 거 바로 6.25 한국전쟁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네, 현대사에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나머지 보기 보시면요, 시기가 역시 다 다릅니다. 임진왜란 언제죠? 1592년.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일본의 침략이었고요. 귀주대첩 뭐죠? 바로 고려 헌종 때 거란의 침입에 맞서서 강감찬 장군이 이끌었던 대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쌍성보 전투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요거 언제죠? 1932년에 만주에서 이제 한중 연합군이 일본군에 맞섰던 전투가 되겠고, 요때 사령관 누구였다? 바로 지청천이었습니다. 24번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보시면요. 베트남 파병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경제 성장에 또 계기를 마련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니은 보시면 전주화약, 이건 언제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전주에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이 화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했다? 바로 집강소를 설치했다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신헌법 역시 박정희 정부 때의 대표적인 사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은 언제죠? 바로 88년이죠. 이때는 노태우 정부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905년 러일 전쟁 이제 중에 일본은 여기를 불법으로 편입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한국 영토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잡음이 있는 곳 어디죠? 바로 독도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독도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보기 보겠습니다. 강화도가 이제 답이 되려면요. 보통 강화도는 이제 그 고려시대 때 항몽 시기,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 때 일이 또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바로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격전지였고요. 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되겠고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뭐 4.3 사건이라든지 또 이제 제주에 관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문도 기억하시나요? 거문도는요, 1885년에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다는 구실로 불법 점령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문제를 모두 풀이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이제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다가 약간 이거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모르는 키워드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맥락을 파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